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스탠 매직코어의 박영석 부장입니다. 3D 프린팅 냉각 채널을 적용한 스마트 금융 주조 제작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많이 진행을 해주셔서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와서 걱정이 되고 있네요. 일단 저희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스마트 금융의 개요, SLM 메탈 프린팅 제작 방식, SLS 주물사 프린팅 주조 제작 방식,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적용되고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작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바로 앞던 이용기 차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컨퍼멀 콜링 채널 적용 금형의 제작 방식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이 금형을 세계적으로는 약간 스마트 금형이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 금형이라고 하는 건 순수하게 컨퍼멀 콜링이 적용된 금형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내부적으로 센서라든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적용시킨 금형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온도, 압력, 센서를 통해서 컨트롤하는 모든 것들은 차근차근 구현이 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가장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부분은 컨퍼멀 쿨링 채널을 적용한 냉각 채널 금형을 스마트 금형이라고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발달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3D 프린터를 만드는 회사로서요. 그 중에서 메탈 프린터와 주물살을 이용한 주조 기반 프린터를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 금형을 제작하는 방법을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단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사출 성향 제작 소요 시간을 분석을 해보면 기계가 실제 작동하는 시간 15% 정도, 사출 타임 10% 정도, 안정화 단계를 위한 압력 유지 단계 15% 정도, 그리고 냉각 타임이 사실상 가장 긴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물론 사출품에 대해 두께가 두껍거나 냉각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금형에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드 캐비티라든지 냉각이 필요한 금형인 경우에 쿨링 페이지가 가장 길게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출 성향의 품질과 시간을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냉각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쿨링 채널을 적용한 금형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직선형,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드리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직선형으로 채널을 파는 것이 기본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채널들은 결국에는 데드 포인트가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데드 포인트에서 온도 불균형에 의해서 원하는 품질과 냉각 시간을 길게 만드는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달한 컨포먼 쿨링 채널에서는 복잡하게 생겼지만 곡선형의 냉각 채널을 집어넣어서 효과적인 냉각과 온도 분포를 골고루게 만드는 방식으로 효율을 올리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금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작 방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상 2000년대 중후반부터 만들어진 수많은 프린터 제작 기술에서 사람들이 산업용 방식으로 가장 각광받았던 것은 SLM, 즉 레이저를 이용해서 파우더를 녹여서 메탈을 적층해서 만드는 메탈 프린팅 제작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재도 보급이 많이 되어 있고 산업 현장에서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프린터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프린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금형을 제작하는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단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PBF, 즉 파우더를 베드에 깔아서 적층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프린터에서는 냉각수로를 복잡한 형태로 제작한 이후 내부에 내장시키고 금속을 쌓아 올려서 금형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주 복잡한 형상도 제작이 가능하며 실제로 저희가 제작했던 금형을 보시면 금형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레티스 구조를 안에 채워서 전체 금형의 무게를 줄이고 강도를 비슷하게 유지하는 성능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채널 자체도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메탈, 금속 안에 구현할 수가 있었고 많은 가공이 필요한 실제 가공 부위도
먼저 금속 부분을 파놓은 상태로 제작을 해서 황삭과 정삭에 들어가는 가공 시간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든 화장품 용기 금형 3천 가공 코어인데요. 자, 이러한 금형을 만들 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현재 왜 금속 프린터를 활용한 이러한 냉각 금형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지 않고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몇 년간의 연구에서 밝혀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런 메탈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타임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걸린다는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앞단에서 보았던 금형 같은 경우 가로 세로가 125mm, 높이는 50mm 정도 되는 하드 캐비티 화장품 금형이었습니다. 아우터 쪽이었는데 이 금형을 순수하게 출력하는 시간은 짧게 일주일 정도가 걸리고요. 24시간 돌린다는 계산에서 조금 출력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느리게 계산하면 약 보름 정도의 순수 출력 타임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런 출력 시간이란 건 프린터의 종류와 성능이라든지 컨디션, 조건을 맞춤으로 인해서 짧게 줄일 수도 있고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메탈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금속 성형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금속이 출력되었을 때 금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단조강이나 공구강이나 여러 가지 금속들을 이용해서 절삭 가공을 위해 해서 금형이 제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에 대한 금형의 강도, 신뢰도 등이 모두 보장된 상태에서 절삭 가공을 합니다. 하지만 메탈 3D 프린팅인 경우 구형으로 만들어진 금속 분말을 레이저로 녹여서 적층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상상하면 용접으로 만들어진 금속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금속을 녹여서 덩어리로 만든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속의 강도는 실제 테스트 결과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조광이나 주조광보다 더 높은 강도를 유지하는 것은 실험에서는 증명이 되었지만 실제 제품을 만들었을 때 같은 강도를 원하는 부분에서 똑같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속의 강도를 좀 더 높이거나 아니면 다른 공정을 처리해야 될 필요가 존재했습니다. 세 번째, 분말로 생산했다라는 문제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속 프린터에 들어가는 파우더라는 조직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파우더는 기본적으로 랜덤한 형태를 가지지 않고 완벽하게 둥근 구슬을 가지고 쌓아 올리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 구슬이 굉장히 가늡니다. 약 5마이크로, 10마이크로 단계에서 85마이크로 단계까지 가는 구슬로 이루어져 있고 피크점은 약 35마이크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운 가루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조직들을 레이저로 녹여서 파우더를 붙이게 되면 조직이 약 매우 세밀한 스펀지와 같이 중간중간 공극이 있는 치밀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치밀도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침습, 즉 냉각 채널에 액체를 흘리거나 냉각수를 돌릴 때 바깥으로 새어난 리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정이라든지 시간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로 금형 제조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빠른 속도를 요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오랜 시간과 복잡한 후처리를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힘든 일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는 이러한 형식으로 만들었을 때 최종적으로 3D 프린터, 즉 메탈 3D 프린터를 운영하고 재료를 사용하는 재료비에서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 금형 제작 방식에서 작게는 5배, 많게는 10배까지도 드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메탈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작하는 냉각 채널 금형, 컨포멀 쿨링 채널 금형은 굉장히 유리하고 성능이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단점들이 존재해서 결과적으로는 양산 그리고 현행 금형 시장에
들어가기엔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종류의 3D 프린터를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금속을 결국엔 만드는 것이라는 것에서 착안을 해서 이번엔 SLS, 주물사 프린터를 이용한 주조 제작 방식을 생각하였습니다. 자, 주조 제작을 하겠다는 방식이고요. 결국 적층 주조라는 방식을 저희가 사용해서 금형을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자, 적층 주조라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기존 방식하고 약간 차이를 보면 결국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컴퍼널 냉각 채널, 즉 복잡형 냉각 채널을 가진 몰드를 금형을 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금형 설계는 동일하게 합니다. 이 경우에 기존에서는 곡선형으로 생긴 채널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건드릴, 즉 직진형으로 생긴 채널을 형성해야 되고요. 이 건드릴로 구멍을 다 뚫은 이후에 금형 설계 디자인에 맞춰서 황삭, 그리고 정삭, 후처리를 거쳐서 최종 금형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엔 금형 설계 단계에서 컨퍼멀 냉각 채널을 디자인을 하고 3D 몰드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3D 몰드는 저희 3D 주조 프린터를 이용해서 주조 디자인을 적용한 몰드를 제작하게 되고요. 이 단계에서 주조를 통해서 냉각 채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정상 및 후처리, 최종적으로 금형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주조 작업을 통해서 아주 기초적인 모양을 내는 황삭 단계까지 한꺼번에 진행 가공하기 때문에 최종 가공 시간을 많이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은 기존 금형 제작 비용과 비슷한 수준까지의 제작 비용이 가능해집니다. 생산성이 매우 향상되는데 앞서 많이 말씀드렸듯이 형상 적용 냉각 채널이 적용되므로 냉각 채널이 증대되고 효율이 늘어나므로 생산성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냉각 효율이 굉장히 향상되기 때문에 금형의 내구성이 같이 증대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방식으로 생산한 냉각 채널 코어, 아까 동일한 그림이죠. 이러한 형태의 냉각 채널로 금형을 생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도대체 주조 방식으로 만드는 금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옛날부터. 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최종 금형에 대한 설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금형 코어 설계도인데요.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는 금형은 이것이고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사출 제품은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최대 두께는 16mm, 대략 두께는 10mm 정도를 가진 하드 캐비티 화장품 케이스였고요. 최초로 저희가 테스트했던 건데 이러한 금형 코어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 옆에 있는 것은 저희가 출력할 주조 몰드입니다. 주조 몰드라는 것은 쇳물을 부어서 만드는 틀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틀은 다양한 제품에 적용해 가면 냉각 효율이 향상되고 사이클이 단축되고 요건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먼저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될 것은 상형, 하형, 그리고 중작, 즉 여기가 컨퍼멀 쿨링 냉각 채널이 되겠죠. 이렇게 된 세 가지 조각을 만들어서 합친 이후에 주조를 통해서 금용의 기본 금속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 사진을 보시면 자, 상형, 중작, 하형으로 되어 있는 실제 모래를 이용해서 제작한 3D 프린팅 몰드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ICS라는 주물살을 활용해서 3D 프린터로 제작을 한 몰드입니다. 안쪽에 들어가는 코어는 아까 말씀드린 약 125mm 정도 되는 코어의 크기고요. 이 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세 파트로 되어 있는 몰드를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작, 상하형을 조립해서 주조를 준비하게 되고요. 실제로 쇳물을 주입해서 용탕을 붓게 되면 탈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황삭 단계까지 가는 금형 기초인 금속 덩어리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형태에서 이미 안쪽에 냉각 채널이 모두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아까 설계했듯이 형상 적응형 냉각 채널, 컨퍼멀 쿨링이 적용된 형태의 중자가 제작이 되어 있는 상태죠. 만드는 방식까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드릴로
금속에 구멍을 뚫어서 황삭을 하는 것과 저희는 주조를 통해서 컴포넌트 풀링 채널을 재현을 하고 그 이후에 금속을 부어서 금속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후에는 좀 더 정밀하게 황삭을 좀 더 거치고 정삭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화장품 생산용 금형을 제작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절삭을 해서 안쪽에 채널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여기에서 불필요한 구멍이 훨씬 많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서퍼터라고 해서 금속 가운데 중자를 잡아주기 위한 것으로 나중에 메꿔서 실제 금형에서 이제 물이 새지 않도록 막게 됩니다. 자, 요것으로 보셨을 때는 아직까지 정확한 모양이 보이시지 않을 것 같아서 요 화장품 케이스의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고 실제 적용된 금형에서 내부에 채널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 하드 캐비티 같이 PMMA 아크릴로 만들어진 두꺼운 하드 캐비티의 경우에서 기존에 약 109초의 사출 타임이 걸리던 것을 최종적으로 55에서 45초 정도, 즉 45에서 60% 정도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것을 증명했고요. 이 수치는 결국엔 사출 라인 한 라인을 최종적으로 하나를 더 생산하는 것과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품 생산에서 아주 유리한 부분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속 안에 어떠한 채널이 형성되어 있고 어떤 모양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러한 것들이 다른 기술로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어가 무려 6개가 들어가는 복합적으로 생긴 사출품에 대한 디자인, 생활 과정에서 사용하는 고무 실링이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회색 부분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틀입니다. 기존의 이 제품은 총 6개의 코어로 제작이 된 300m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이즈였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냉각 채널을 집어넣기 위해서 여기서도 곡선을 사용했는데요. 기존의 곡선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확산 접합을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확산 접합은 결국에는 여러 장으로 층을 나눠서 가공한 이후에 용접, 접합을 통해서 채널이 내부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에서 문제점은 확산 접합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한 층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기로 네. 지금 원래 냉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근데 확산 접합에서는 같은 층에 파이프를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채널 위치와 이 채널 위치를 잡아서 이러한 형태로 가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냉각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이곳이기 때문에 확산 접합 방식에서는 이 위치에 냉각 채널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만들어내려면 다시 한번 금형을 자르거나 또는 이 방향으로 잘라서 접합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터, 특히 주조 방식에서는 이 채널 위치를 이 안쪽으로 내려오더라도 결국 주조 방식과 3D 프린터가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와 그 두께 모든 것을 자유롭게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금형의 성능에 여치는 영향 때문에 위치와 그런 것은 몰드프로러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결국 이 위치에 있는 금형을 이 위치로 옮기는 것, 이 위치로 옮기는 것, 이 위치로 옮기는 것. 이런 식으로 금형의 표면, 내가 냉각하고자 하는 것에 최대한 근접한 위치, 그리고 이런 특수한 모양까지도, 길다랗게 만드는 모양까지도 3D 프린터 주조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바꾸는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이 제품과 같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냉각 채널을 이용한 플레이트입니다. 요 지금 보이시는 복잡한 형상 안쪽에 기존의 냉각 채널을 파괴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핀을 피해서 직선으로 가공하는 방법. 이쪽도 이제 핀이 많기 때문에 작성하기가 힘들겠죠. 이런 방법을 넣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의 채널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팅 냉각 채널을 적용하게 되면 이 넓은 면적에 곡선형으로 한 장을 깔고 싶은 위치에 깔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그림과 같이요. 방금 보셨던 금형의 내부의 실제 냉각 채널의 모양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원형으로 생긴 채널이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채널이 구성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위치와 원하는 두께의 곡선 채널을 넣어서 실제적으로 원하는 위치에 냉각 채널이 구현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다음 채널도 이러한 형태의 핀이 조작되어 있는 금형에 이런 형태의 냉각 채널을 구현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냉각 채널이 이렇게 구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냉각 채널의 두께는 대략 6mm 정도 되고요. 금형의 두께는 25mm입니다. 즉 좌우로 굉장히 얇은 안쪽에 6mm짜리 관을 파서 집어넣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혹시 궁금해하실지 모르니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실제 이 서포터로 공중에 띄우기 위한 서포터 부분이고요. 채널을 서포터로 지지를 하고 나중에 구멍을 메꿔서 채널이 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 방식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저희가 만드는 것이고요. 메탈 프린터로 제작했을 경우에 이렇게 얇은 두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퀘라든지 밀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주조에서는 모두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제작 현황 등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플레이트, 체크밸브용 베이스 플레이트로 금형이 총 8종이고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종류가 생산이 됐었는데 생산을 초고효율로 높이기 위해선 냉각 금형이었습니다. 다음은 요건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 케이스 바닥에 PETG, 특히 이제 PETG라고 하는 이제 PET 수지로 PMMA를 대체해서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재인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냉각 채널을 효율적으로 집어넣는 방식을 선보인 냉각 금형입니다. 프리폼 금형으로 요거는 이제 알미늄을 이용한 금형에 속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PET를 생성하는 기존 프리폼에서도 안쪽에 베프리 들어간 냉각 채널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바꿈으로써 조금 더 빠른 속도의 향산성을 늘릴 수 있는 채널을 구성했던 제품입니다. 이건 이제 알미늄 금형입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점 중에 하나는 기존에 만들고 있는 메탈 프린터나 여러 가지 중에서 소재 선택 부분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리다만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메탈 프린터에서는 약간 제한적으로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한적이라는 것은 금속의 소재가 3D 프린터, 특히 메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재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파우더로 제작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파우더로 제작했을 때 이 파우더와 금속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재질의 제한이 굉장히 큽니다. 알고 있는 소재로는 티타늄이나 코발트, 크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알미늄 같은 경우는 제작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존재하고요.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는 316이나 360이나 제한적인 금속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다르게 사용하는 요즘에 일단 공구광 계열인 고탄소광은 전부 다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메탈 프린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재의 선택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적층 주조 방식의 금형을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PT, 블로우 금형을 위해서 펫 생산을 위한 프리폼 금형이었는데요. 알미늄 소재의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서 안쪽에 채널이 들어가 있는 금형을 제작하고 만든 금형입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얇은 제품에서 이건 실린더 보호 커버로 엔진 생산 라인에서 보호하는 커버를 제작하기에는 얇은 금형이었는데요. 이 금형에서도 효과적인 냉각 채널을 형성을 만들어서 금형 코어를 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량용 단자라고 하는데 금속 단자 조그만 캡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얇은 캡 부분이 형상이 무너지지 않고 냉각을 유지해서 불량률을 줄이는 방식으로 생산하기 위한 냉각 채널을 디자인했었습니다. 이것은 차량용 뒷부분 헤드라이트와 그 다음에 반사판을 제작을 해서 반사판 내부에 아크릴 안쪽으로 들어가는 냉각 채널들 그리고 한런러 코어 안쪽에 식히기 위한 냉각 채널 형상을 디자인한 것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이 주조용 프린터를 이용해서 뭐 이제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임펠러 코어용 주조를 최소 몇 mm까지 제작을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두께가 5mm 정도, 요 간격이 5mm 정도 되는데 요 5mm 정도 되는 것도 주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던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출 금형에서만 냉각 채널이 필요한 건 아니고 이 기술 같은 경우는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금속을 프레스하는 핫 스탬핑 금형에서도 제작을 할 수가 있고 이를 위해서 차량용 고강도 강판 핫 스탬핑 금형을 위한 프레스 금형 안쪽에도 이러한 형상을 집어넣는 금형 코어를 제작해서 냉각 채널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핫스탬핑 코어의 효율을 올리는 방식의 금형을 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여기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